장애계 이슈뿐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어 윤석권입니다. 매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장애 관련 뉴스도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이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진짜 장애계 소식. 이제 저희 뉴스파이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만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TV 홈페이지로 오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네, 첫 번째 코너죠. 장판 포커스. 이 코너에서는 요즘 장애계 이슈 헤드라인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장판 포커스는 2달 전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 튕겨져 나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사고였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주요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니만큼 장애인단체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최성현 팀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최성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방송의 윤석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다치신 거죠? 예, 저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에서 일하고 계신 배용사무 총장님이 다치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4월 4일 날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기획자문회의가 있어서 이름센터를 방문을 하셨고요.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아래에서 좀 쉬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후진해서 내리는 전동 휠체어와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배용삼 총장님이 수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요. 그 수동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의 그 힘에 밀려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그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바로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추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뇌출혈이 크게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5시간의 수술을 거쳐서 다행히 그때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셨는데 예, 지금까지 아직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예, 제가 사실 그때 그 사고가 났었을 때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매우 황망해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제가 뵐 수 있었는데요. 네네. 어떻든 지금 4월 4일이면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렇죠. 지금 배 총장님 상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그래도 다행히 빠르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왼쪽에 편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이 총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다리를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거의 팔에 의존해서 모든 생활들을 하셨는데, 왼쪽이 편마비가 옴으로 인해서 전혀活동을 지금은 거의 못 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지금 사고가 난 이름센터, 이 장애인들에겐 좀 특별한 공간이죠. 이름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애인들 복지 증진과 장애인 지정보 교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입한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주요 단체 11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토론회, 교육 등이 열리고 있어서 연평균 2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름센터가 장애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물이죠. 예,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건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부에서 매입해서 이런 법정단체인 장애인개발원이 그 관리를 맡고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이 개발원이
이 건물에 대해 그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해주는 기관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게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일단은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물이나 관리상의 하자를 일단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름센터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게 영업배상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물이나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이 돼야 영업배상 보험 처리가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름센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차마 내가 잘못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자니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보험만을 운운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사고는 시설물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굉장히 원인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대웅섬 총장님이 떨어지신 바닥 자체가 대리석 바닥입니다. 편의증진법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도의 바닥 재질은 넘어졌을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재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격을 완화하는 재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리석 바닥 그러니까 돌이라는 재질 자체가 실내 내장재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재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편의증진법을 위반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문제입니다. 배용삼 총장님 평소에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데 그날은 자기 자가 차량을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지 못하시고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름센터에 그날 회의가 길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전동 휠체어를 빌려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셨는데 전동 휠체어가 단 한 대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굉장히 여러 대 보유하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 왔을 때 대여가 가능한데 장애인 굉장히 많이 이용한 이름센터는 그런 것들이 한 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동 휠체어 비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의 장애인들한테 계속 요구가 되었었던 문제들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고가 나신 장애인분이 경추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었는데, 정립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CCTV와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상황을 알 수 있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센터가 그런 거라도 적어도 갖추고 있었더라면,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장애인 개인 간의 사고로만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름센터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름센터는 연간 한 2만 5천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대표적인 장애인 기관이고 11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협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안에 CCTV나 모니터를 설치를 한다든가 네. 대리석 지금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바닥재 설치 이런 것들은 어떤 건물보다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편의시설 개선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그러면 그동안 개발원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 통해서 이름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이름센터 2012년도에 수익 금액이 38억이고요. 그 중에서 이월금 10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8억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익 내용을 보면 임대료, 관리비,
대관료, 주차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5년간 이름센터 건물 보수에 쏟아부은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고를 사실은 불러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장애인 개발원이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개발원 자체가 장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철학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간 50억을 보수공사에 쏟아부었다. 네, 뭐 충분히 그게 이제 낡은 건물이어서 저도 그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었다고는 저도 이제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리석 이제 지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대리석 부분을 좀 보완한다든가, 그다음에 편의 제공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수동 휠체어를 비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이신 거네요. 네네. 어쨌든 제가 어떻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개발원 이름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하군요. 1년간 20. 그렇죠. 네, 엄청. 네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향후 안전 방안과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번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었던 엘리베이터 사각지대 문제와 그다음에 바닥 대질의 문제,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 비치 등 이런 정당한 편의 제공의 문제에 대해서 이름센터는 전반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수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가 저는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닥 재질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미 넘어지면서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하면서 문제가 됐어 왔던 문제고요. 또 문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치가 계속 요구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까? 그 바닥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요? 그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기 전부터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센터 1층은 그 바닥을 이렇게 깎아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1층만 했죠. 예. 그런 공사들도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고된 사고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고들이.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름센터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름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름센터 안전사고 관리 체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센터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119라든지 이렇게 연계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체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배용호 사무총장님 사고 나시고 4일이 지나서야 이름센터 측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이 사고도 이름센터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 아시는 분이 이름센터 쪽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들어간 이후에 이름센터가 이 사실을 인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니 그 안전사고 관리 체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고에 언제나 취약할 수 있는 그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런 체계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센터에 화재가 난다면 사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아니면 시각장애인,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참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난 설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혹시 사고가 나고 나서 혹시 관계자, 이름센터 관계자나 개발원 관계자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개발원 원장님도 오셨었고요.
예, 이룸센터 센터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용 사무총장님 의식이 회복되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이룸센터 운영 규칙상 목적 사업 위엔 쓸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 운운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분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개발 원장님하고 예, 센터장님하고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재발 방지를 묻는 질문에 목적 사업 외에는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어렵다 얘기를 반복을 하고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경직적인 예산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 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최성현 팀장님 연결해서 전화 들었습니다. 자, 이룸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께서 사고의 재발 방지를 묻는 질문에 목적 사업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그 이룸센터 수익금으로 이 4박 5일간 이룸센터에 입주한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해외 연수를 중국에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룸센터에 입주한 11개 장애인단체 실무자 그리고 장애인개발원 직원 등 해서 총 60명이 이 3박 4일간 장애인기관 탐방 명목으로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31개 장애인단체의 그 전산장비 지원 명목으로 5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개발원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왜 이런 용도로 이룸센터의 수익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이 과연 장애인개발원의 목적 사업에서 맞게 쓰인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원 측에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룸센터는 장애계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공약 이행상으로 복지부가 매입한 공공자산입니다. 이런 공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이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장애계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윤석권의 뉴스파이어는 한국장애인방송 제인의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비장애인도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훌쩍 떠나고 싶지만 장애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것,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고민이 참 많죠. 여행의 재발견. 이 코너에서는 현재 MBC의 함께 사는 세상 여행의 발견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시선으로 국내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는 분이죠. 리포터 박윤영 씨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방송에 나가지 못한 촬영 뒷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영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윤영 씨, 함께 사는 세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팬의 입장에서 이제 오늘은 또 인터뷰의 입장에서 또 만났는데요. 예. 네네. 이번 코너는 저희 작가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어떻든 네. 이번 코너는, 윤영 씨가 직접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정보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건데요. 네네.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네, 저 여행의 발견 출연이 벌써 2년째거든요. 예. 정말 오래됐죠. 예, 벌써 2년인가요? 네네. 네. 근데 제가 하는 2년 동안 예. 한 번도 이동 방법에서부터 네. 숙소가 예. 다시 소개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랬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중파이고 네.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예. 진짜 여행을 할 때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 예. 그리고 휠체어 이용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팁들을 많이 이야기를 못해서 예. 대신 안타까웠는데 네네. 여행의 재발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성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껏 그 불편했던 점들도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고 좋았던 네. 점들도 좀 아주 이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맡겨주세요. 네. 예. 그럼 윤영 씨가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여행지가 어디죠? 네, 저 여행의 발견 5월 15일에 방송되었죠. 네. 전남 한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평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첫 화면이 나비 축제하는 현장이던데요. 그쵸. 거기부터 가셨었나요? 네네. 네. 한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곳이 어딘가요, 국장님? 한평 나비 축제. 그쵸. 나비 축제 전에는 제가 교과서에서 한평 하면 생각나는 게 한평 고구마 사건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일어난 그 항일투쟁, 농민들의 항일투쟁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나비 축제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쵸. 정말 확고히 자리를 잡은 곳 같은데 네네. 벌써 15회째를 맞이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평 나비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네. 여행지 가면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치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데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좀 날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신경도 쓰이고 그러는데. 맞아요. 윤영 씨는 어떠세요? 방송에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진짜 초반에는 네. 너무 긴장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나마 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덜해졌는데 예. 각 지방으로 돌다 보니까 예. 이 지역 분들은 전동회차를 탄 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예. 그래서 더 많이 찾아들 보시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예. 촬영을 하면서 예.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을 걸었었는데 예. 촬영 중에는 제가 당당하게 먼저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곳은 예. 어떤가요? 라고 묻잖아요. 예. 그런 다른 질문의 형태를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요즘에는 어딜 가든 조금 더 당당해졌던 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윤영 씨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윤영 씨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윤영 씨하고 대화하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에 또 많이 알아들 보아주세요. 예. 너무 감사하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지금 나비 축제는 지금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너무 아쉽게도 축제 기간이 이제 4월 26일부터 네. 5월 8일까지라서 네. 지금 끝이 난 상태예요. 너무 아쉽게. 네네. 근데 생태 체험관 가시면 네. 지금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태 체험관은 지금 항시 열려 있는 곳인가요? 네네, 제가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네. 5월 달까지라고 하는데 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방송 보니까 무슨 가축몰이 체험장? 네네. 여기도 가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가축몰이는 이제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초등학생,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한데 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요. 예. 거기 안에 이제 닭이랑 토끼를 풀어놓고 네.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네. 가축몰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예. 애들이 가까이서 동물을 잡는 것도 처음이고 예. 부모님도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네. 이런 데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이웃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체험도 해보면 참 재밌겠는데요. 예. 네네.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여행지 지금 방송을 보면서 제가 부러웠던 게 네네. 이심옥 작가님하고 같이 다니시잖아요, 여행 작가. 네네네. 예. 항상 보면 이렇게 항상 보면 그 해당 지방의 맛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아주 낙지를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데요? 네. 맞아요. 제 주변 분들도 네.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서 네. 정말 많이 부러워들 하시는데 예. 제가 이번에 먹은 건 탕탕이입니다. 예? 탕탕이 혹시 아세요, 국장님? 탕탕이. 탄탄이? 탕탕이. 탐탕이?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탕탕이는 예.
그 세자의 낙지를요. 네. 이렇게 도마에 두고 칼로 이렇게 탕탕탕 쳐가지고 네 칼집을 내어서 먹는다고 예. 탕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 탕탕이가 이곳에 되게 맛있는 이유는 예. 아침에 이 지역 분들이 직접 예. 잡아온 거를 음. 판매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식감이 아주 그냥 이어 터져요. 더라고요. 예. 네, 정말 예.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예. 네. 탕탕이면은 그 도마 위에다가 그 낙지를 얹어놓고 칼로 네네네. 이렇게 탕탕탕탕탕 두드린다고 해서 탕탕이라. 소리가 네 예. 정말 예. 장난 없어 예. 정말 이렇게 예. 그 낙지를 예. 달게 예. 이렇게 쏜다고 해서 탕탕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칼집 네.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양념이 이렇게 골고루 배어서 좀 더 맛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네. 아 이게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입에 군침이 돌죠? 예, 예. 네. 그래서 또 아까도 저기 우리 윤영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네, 프로그램에서는 이 숙소라든가 또 그쵸. 이동 수단, 이동 경로 이런 건 잘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우리 저 장애인들이 그 여행을 가게 되면 네. 사실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타고 가냐? 그리고 어디서 묵냐? 이런 거거든요. 이번 여행은 어땠습니까? 한평에는 예. 아직 아쉽게도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자가용으로 여행하셔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행사 때 그 한평 내에 있는 숙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떨어졌지만 광주 쪽에 광주 광산구 쪽에 좀 새로 지어진 숙소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서 숙소 해결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광산구 쪽에는 좀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예. 한평 쪽보단 좀 회사 다니기 들어가기 좋은 데도 많고요. 예. 조금 쾌적하더라고요. 네. 광주 광산. 네. 광주 광산 쪽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숙소가 좀 많아요. 숙소 모텔들이 많다. 네. 예. 한평 나비 축제장에서 3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아, 나비축제가 31km 정도 떨어져 있다. 네. 숙소, 만약에 이제 나비축제를 관람하려면, 관람하기 위해서 뭐 하루 정도를 묵어야 된다고 하면, 네. 광주 광산 근처의 이 모텔. 네. 네. 숙소들이 많습니다. 네. 잡으시면 그쪽에서 좀 편하게 묵으실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또, 하여튼 뭐 불편하셨던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니시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까? 뭐랄까. 이번에 사실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탕이를 먹을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아, 예. 원래는 뭘 드시려고 하셨나요? 원래는 이쪽에 또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다더라고요. 소고기요? 아, 한평 한우? 네네. 그래서 그걸 먹을 예정이었는데, 네. 뭐, 촬영의 현장은 항상 변하잖아요? 네, 네. 근데 길을 걷다가 예. 그 월천 방조제길을 따라서 거닐었거든요. 네. 근데 스위터가 들어갈 수 있는 횟집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왜 예. 그 방송 촬영하기 전에 네. 작가님들이 미리 네. 식당들을 섭외해 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네. 섭외한 곳도 못 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실제로는? 네. 예. 그러면서 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대답을 했냐면, 예. 왜 그런 거 있죠. 일반적인 장애인의 모습? 예. 병원용 휠체어를 타고,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무릎 담요? 예.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면 네.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곳. 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그 식당에 뭐 계단 뭐 턱이 부어 있는 거는 예. 계단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네네. 예.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예. 전동 휠체어를 탑니다. 그렇죠. 예. 전동 휠체어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요. 한 200kg 정도 나가잖아요, 전동 네네네. 휠체어가. 네. 뭐 사람 몸무게까지 하면 200kg도 훌쩍 넘는데 네. 저는 휠체어 무게만 벌써 100kg가 넘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막상 들고 올라가서 그렇죠. 또 가장 힘든 게 좌식이죠. 좌식이요, 또. 가장 거기에다가 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전화로는 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라고 네. 대답했던 분들도 네. 막상 저희가 도착하면 난색이 토하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말 횟집을 발견한 거 정말 네. 대박 운이었고요. 그러니까 한우를 먹으려고 했는데 네네네.
턱이 있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탕탕이를 먹었군요. 그래도 그나마 네. 탕탕이가 맛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예.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예, 다행이죠. 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정말요. 네. 예를 들면 관광모사나 이런데 그 장애인을 위한 뭐 관광안내 아이들 이런 가이드 이런 책자 같은 거 보고 찾아갔다가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낭패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그렇죠. 예, 자세한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세세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렇기도 예. 하고 비장애인들의 기준 정립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예. 어쩌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네. 대충 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턱이 하나 둘쯤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네. 그러면 윤영 씨가 어떻든 꼽은 오늘의 그 좀 좋았던 베스트는 광주 곽산 숙소 모텔. 그렇게 되네요. 네. 네가 어떡하죠? 네, 네. 한평편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도 한평에서 31km나 네. 결코 가까운 그죠? 아니죠? 네, 네, 네. 뭐 그나마 좀 묵기 편한 곳이고 한평 한우는 한우 자체는 맛있지만 접근하기가 네. 너무 어렵다. 자, 우리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평 관계자 또 한평 농협 관계자 여러분 네. 먹기 위해서는 리프트 많이 깔아주시고요. 자식 있는 거 반반, 테이블을 바꿔주시고요. 이런 것들.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정말 옆 동네 화수는요, 예. 그 휠체어 택시가 이미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한평?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있는, 한평에서 아직 장애인 홀택시가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좀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나비 축제 같은 그 네. 큰 축제를 하면서 그 장애인 택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 진짜 그런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휠체어 택시도 생기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장에 오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어떻든 네. 좀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어요. 한평 나비 축제를 네. 주관하는 한평군 관계자분은 이 뉴스를 듣고 네.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여행의 발견으로 앞으로 여행의 발견 통해서 네. 우리 그 청취자 시청자들한테 많은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죠? 네. 이 방송을 듣기 전에 꼭 여행의 발견도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가족, 연인,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윤영 씨가 소개해준 꽃과 나비가 있는 전남 한평으로 떠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여행의 재발견 첫 시간 윤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앞으로 장애계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 힘껏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